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얘들아? 리미트하고 x가 1로 가고 있죠. 대입하는 거였지.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대입을 하면 분모에도 대입을 하고 분자에도 대입을 할 건데 분모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 지금?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0이 나와도 돼. 0분의 그럼 여기 숫자가 나오겠네 그지? 근데 이런 뭐가 나와야 돼? 0분의 숫자가 나오면 0인 숫자는 없다 그랬지만 이게 x가 1로 가까이 가면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할 수는 있다 그랬지? 0분의 숫자꼴 나올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이러면 뭐가 돼야 돼? 무한대가 돼야 되지. 근데 지금 4분의 1이래. 그럼 이거는 무슨 꼴이었다? 0분의 숫자꼴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0분의 0꼴, 은꼴 그지?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죠? 뭐 핵심이 다 뭐였어 이거는? 0분의 0꼴 되면 약분해서 대입해라.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랑 최고차항을 확인해라. 요거는 유리하나 얘도 뭐 인수분해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약분할 거 약분하고 둘 다 그런 유였지. 없앨 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대입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봐봐. 어떻게 돼? 무조건 얘가 뭐여야 돼? 숫자가 나오려면? 0분의 숫자는 안 되지 그지? 0분의 0꼴이었어야 되겠다. 아까 말했던 네 개 중에 첫 번째인 0분의 0꼴이어야겠다라는 게 느낌이 와야 돼. 그럼 우리가 1 넣었을 때 위에 얼마다 b가 이거다라는 게 나오죠. 이걸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네. 돼요? 그래서 루트가 보이면 쌤 뭐하라 그랬어 또? 유리화. 분자에 유리하든 분모에 유리하든 루트가 있으면 다 하라 그랬지. 해주면 어떻게 돼? 여기 해주면 요거에서 요거 빼는 게 되지. a가 사라지네. 아, 분자에 x-1 생기고 분모에 x-1 있고 여기에 요거 생기지. 그죠? 이거 약분되네. 요 상태에서 리미트 x는 1 다시 씌워주면요 2 루트 a 더하기 1분의 1. 이게 수렴값이죠. 이게 얼마다? 4분의 1이다. 얘가 2란 소리네. 그럼 a는 얼마? a는 3이죠. a가 3이고 a가 3이면 b는 2가 되네. 이렇게 문제가 풀리네요. 자, 그럼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 보니까 또 2를 넣을 거야, 그죠? 그냥 2를 넣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이제 분자가 0이네. 여기가 숫자고 만약에 분자가 0이야. 이것도 가능하죠? 그냥 뭐라고 하면 돼? 0이라고 하면 돼. 근데 봤더니 3분의 1이네. 요 말은 무슨 말이다? 분모도 0이 된다.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것도 뭐가 된다? 0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0분의 0꼴이어서 또 약분되게 준다. 이 뜻이라고, 그죠? 그럼 b가 얼마? 요거고, 요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 분모가 요거랑 요걸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분자에 있던 x-2랑 약분이 되겠네. 그런 상태에다가 2를 넣어주면 얘는 a 더하기 4분의 1로 수렴을 하는 거고, 이게 근데 3분의 1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얼마냐? 마이너스 2인가? 네. 이렇게 문제가 풀리겠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냥 연장선이지. 근데 이거 뭐야? 그냥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자,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자. 둘 다 볼 건데 일단 어떤 게 더 편하니 먼저 보는 거. 순서 상관없어요. 어딜 먼저 볼래? 아래 거? 그럼 아래 거 먼저 봅시다. 아래 거에다가도 2를 넣어봤더니 x가 2로 가고 있다 그랬으니까 2를 넣어봤더니 분모가 어떻게 돼? 0이 되지. 근데 얘들아, 분모가 0이 되는데 이게 숫자가 나왔다. 수렴하는 그 값이 숫자다. 상수다. 1이다. 무한대가 아니다. 1이다. 이러면 뭐다? 얘도 네 2일 때 0일 거다. 즉 fx는 뭐 최고차항이겠어 아직 모르지만 x-2를 인수로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 또 이렇게 갖고 있겠다. 돼요? 이거 돼요? fx를 이렇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는 거 알겠어요? 왜? 2 넣었을 때 0 된다는 건 x-2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라고.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인수 정리였죠. 그리고 이제 위로 가봅시다. 쌤이 지금 2차라고 썼는데 왜 2차라고 썼어? 이거 쌤이 이거 알고 있어서 그래. 원래 이게 몇 차인지 몰랐어. 잘못했다. 원래 여기는 몇 차인지 몰라. 밑에 것만 먼저 본 거지 지금. 여기 몇 차인지 모르니까 gx라고 해줘야 돼. 이렇게. 인수로는 갖고 있고 gx가 몇 차인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몰라. 물음표 이렇게 해놓고 그걸 여기다 넣었을 때 이제 봐봐. 여기 2x제곱 x 더하기 1이고 여기 k 쓰고 x 빼기 2 쓰고 gx를 쓸 건데 자, 차수를 한번 봐보자. 무한대로 보낼 때 밑에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지? 여러분들 밑에가 무한대일 때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어? 위에가 0일 때 이거 뭐가 돼? 0. 무한대고 숫자야. 뭐 3 같은 숫자. 이것도 뭐가 돼? 0.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이건 뭐가 돼? 우리가 구해봐야 되죠. 차수가 위에가 더 크냐 아래가 더 크냐 이것 따라서 우리가 그럼 지금 봅시다. 0 말고 다른 숫자가 또 튀어나왔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다? 얘랑 얘가 차수가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아 그럼 이 새끼 뭐였다? 2차였다. 그럼 얘는 몇 차? 이제 1차인 거 알아서 아까 쌤이 썼던 것처럼 x 마이너스 뭐 알파니 뭐니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해놨고 이 개수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왜? 차수가 똑같으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답이 뭐로 나온다고? 2분의 k가 돼서 나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2분의 k가 얼마야? 1이면 k가 얼마? 2네. 자 그럼 fx는 2하고 x 빼기 2 x 빼기 알파가 되네요. 됩니까? 이걸 다시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에서 약분시켜주고 2를 이제 넣어줘. 2 넣어주면 4-2알파고 2 넣어주면 3이야. 이게 얼마다? 1이다. 계산해주세요. 그럼 알파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네. 알파 얼마니? 2분의 1 나오네. 그러면 fx 다 찾았지? fx는 그러면 2에다가 x-2에다가 x-2분의 1이었네. 그럼 0 찾으라 그랬으니까 f0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가 되겠다. 얘는 일단 우리가 모른다 치자.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고 얘는요? 3분의 1이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3분의 1이요. 답이 3분의 1이야. 문제 풀 때 우리가 되게 쉬운데 이거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해는 되니 이거? 답은 3분의 1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뭐 쉽죠. 그냥 왼쪽 거 극한 씌우고 오른쪽 것도 극한 씌워서 얘는 그 사이로 낀다. 끼어진다. 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했을 때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요거 fx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가 지금 점근선, 여기도 점근선, 여기도 점근선. 0에 무한대로 수렴한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0의 수렴. 0에 수렴하지다. 점근선이 요거니까, 그치? 네. 근데 항상 위치를 보면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여기 이후로 보면? 여기 이후로 보면 항상 빨간색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이 노란색이고 그 다음이 주황색이겠지. 계속 이 상태겠지. 그니까 요런 크기 순으로 계속 가겠지. 이해돼 지금? 제일 큰 놈이 누구? 빨간색, 그 다음에 큰 놈이 노란색, 그 다음에 큰 놈이 주황색. 이렇게 된다고. 네. 돼요? 항상 이 순서긴 한데, 그죠? 지금 뭐 같지도 않아 사실은. 여기 이후로만 보면 같을 때 여기 하나 딱 겹칠 때가 하나씩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만 보면 겹치지 않고 항상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제일 작고 중간이고 크고. 근데 얘네들 값이 다 수렴은 무한대로 가다 보면 다 뭐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고. 그것처럼 얘네들도 그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못 그리지만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다? 얘가 3분의 1로 수렴을 하고 있고 얘가 3분의 1로 수렴을 하고 있으면 이 끼인 얘도 뭐가 될 거다? 3분의 1로 수렴을 할 거다. 이해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요거처럼 될 거다라는 거? 네. 자, 그럼 밑에 15-2번도 좀 봅시다. (15-2번을) 보면요, 요거 모양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요거대로 다 얘네들을 변형시켜주면 돼요. 일단 fx의 제곱을 하자. 그럼 3x 플러스 1도 제곱을 하는 거겠지?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 이렇게. 그리고 리미트 씌워. 여기도요. 얘 등호 없네.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또 여기서도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요 값은 못 구해도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얼마? 굳이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왜? 2차고 2차야. 무한대로 가. 근데 여기 최고차항이 9가 되겠지. 3의 제곱이 돼서. 그럼 얘도 9야. 얘도 9겠지. 그럼 얘도 어디로 간다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죠. 네, 9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해돼요? 이거 뭐 위에랑 아래랑 차이는 지금 등호가 있냐 등호가 없냐 요 차이인데, 있든 없든 얘가 9로 수렴하고 있고 얘도 9로 수렴하고 있으면 사실상 얘가 9에서 예를 들어서 0.001 정도 되면 얘는 9.0001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9.00001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x값을 쫙 쪼갰을 때는 얘가 조금 더 크고 얘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어쨌든 계속 가다 보면 둘 다 뭐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쌤은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냐면 예시를 들 때 이렇게 예시를 들긴 합니다. 여기 골이라는 지점이 있어.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골로 가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 골로 가고 있는데 여기 1등도 있을 거고 2등도 있을 거고 3등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다 얘네가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해야 돼? 여기로 가고 있다고 그러지, 그지? 여기가 꼴인데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애는 없겠지, 가고 있으면, 그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그래프가 더 사실은 정석적인 설명입니다. 이 넓이를 일단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구해야 될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가 그냥 t라고 하면 이 점은 우리가 t, 요게 되겠죠? 그치? 그럼 이 길이가 뭐야? 요게 되네. 요 길이는 ET지, ET.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ET랑 일단 얘랑 똑같긴 해야 돼. 넓이로 나타내라 그랬지, SA를. SA는 넓이인데 정사각형에 4t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둘 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왜 4t 제곱이라 쓰면 안 돼? A가 없잖아. 얘는 A가 있잖아. 근데도 쓰면 안 돼. 왜 안 돼? 이 t가 상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쓰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 t도 누구의 영향을 받는 애야? A한테 영향을 받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t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얘를 다 A로 변형시켜 줘야 돼. 그러니까 t랑 A가 전혀 독립된 존재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상수 취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고. 이해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t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까 쌤이 말했던 요거 쓸 거야. 요거지? 그럼 마이너스 A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A가 얼마? 0이다. 그럼 여기서 A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A는 0이다 일단 고쳐놓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써서 t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t는 짝수 공식 쓸게. 얼마? 이렇게 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쌤 t를 뭐라고 두고 있어? 양수로 가정하고 했지? 그럼 요 음수는 필요 없겠다. 얘가 t예요. 그럼 이제 넓이 SA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자?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지? 여기다 넣는 게 좀 더 식이 편하지,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SA는 A 제곱 써주고 요거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2 해주고 루트하고 요거 써주면 되겠지? 되니? 근데 곱하기 뭐가 돼 있어? 4까지 해주고. 뭐 맞죠? 전개한 거. 플러스 1 해야 되는 거 같아. 플러스 1? 해 있잖아. 그거는 저 안에서 플러스 1 따로 해야 된다고? 루트. 그러네.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 지금. 왜? 이제 얘를 뭐로 보낼 거라서? 무한대로 보낼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에서 풀 때는 A가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간다라는 느낌만 봐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무한대로 가는데 어떤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겠네. 그럼 최고차항 말고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바로 가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얘 무시하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뭐가 될 거다? A랑 루트 A 제곱이 될 거니까 A 제곱, 그지? A 제곱이랑 A 제곱, 그지? 여기에 4가 곱해져 있을 거니까 4가 되겠네. 답이 그냥 4다라고 바로 가도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은 차근차근 처음이니까 한번 써봤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 쌤이 문제 쓸 동안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세요. 자, 43번 볼게. DT가 뭐래? 얘네 두 점 사이에 거리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구해? 루트 하고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3t-1의 제곱이지? 여기도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4t 플러스 1이지? 이게 dt야. 거기에 마이너스 5t를 한 다음에 t를 무한대로 보냈네.
얘들아, 루트가 보이지? 루트가 보이면 뭐 한다? 유리화. 유리화를 한번 할 건디 하기 전에 안에 것 좀 예쁘게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어떻게 돼? 9t제곱 16t제곱 합쳐서 25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t 플러스 2t 그리고 더하기 2가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5t. 자, 이거 유리화 해주자. 그럼 어떻게 돼? 분모부터. 분모는 이거 그냥 부호만 거꾸로 쓰면 되지. 이렇게. 자, 이것도 사실은 이 상황에서 암산 가능한 사람들도 나와야 돼 지금.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분자가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인 25t제곱을 뺄 거지. 그럼 위에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에서 이제 t를 무한대로 보내라 할 건데 얘들아, 여기서 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봐봐. 지금 여기서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 유리화를 한다는 건 이 최고창이 이게 빠진다는 소리지. 분모 자에서. 그럼 남는 거 누굴 거다? 2일 거다. 2t. 그리고 분모는 얘랑 얘의 합이 들어가겠지, 그지? 얘 5t일 거고 요거 얼마야? 최고차항만 보자 그랬지? 25t 제곱에 루트 씌운 거잖아. 5t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10분의 2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그지? 요것만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보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뭐만 보면 된다? 아, 최고차항만 보면 되구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자, 그 다음에 44번 봅시다. 집중! 자지 마. 자, 이것도 우리가 식 세워야 되는 거네.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부터 우리가 세워야겠는데요. 기울기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거 t지? 이거 t제곱이지? 그럼 기울기가 t네. 그리고 원점 지나네. 그럼 이 직선,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y는 tx가 되겠다. 그럼 요 주황색이라고 할게요. 주황색. 요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겠네. 수직이니까.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t분의 1 쓰고 요 점을 지난다고 돼 있네. 그럼 우리가 x 빼기 t 하고 더하기 t제곱하면 되겠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 x절편이 ft래. y에 0 넣으라는 소리죠. y에 0 넣고 x값 구하라는 소리예요. 구해볼게. 얼마가 되지? 이거 맞죠? 그럼 x는 요게 되네. 이게 x니까 즉 ft가 저거라는 소리죠. ft가 뭐다? t 세제곱 더하기 t다. 그걸 여기다 넣어야겠네요. 그리고 t로 나누고 극한값 보내면 되죠. t가 어디로? 0으로. 그럼 약분 먼저 해주고 그럼 t제곱 더하기 1인데 여기에서 t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0 대입하라는 소리니까 뭐 나온다? 네, 1 될 거다. 너는 계속 자놓고 무슨 쉬는 시간을 달래. 닥쳐. 자, 이 연속이라는 개념은 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프로 먼저 설명을 해주면 이 흰색이 연속이야. 이 흰색은 지금 쌤이 그린 거 내에서 모두 연속이야. 이 빨간색은 연속이 아닙니다. 이 노란색도 연속이 아닙니다. 이 주황색도 연속이 아닙니다. 그럼 얘들아, 흰색이 연속인 이유가 뭘까? 연속이라는 게 그럼 뭘까?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고 연결돼 있지
근데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얘들아, 연속이라는 말이 이어진다라는 말이지. 지금 흰색 봐봐, 다 이어져 있지. 다 이어져 있지. 이게 연속인 거야. 그 노란색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만 연속이 아닌 거야. 이 점에서, 이 X점에서 A라고 할게요. 여기 말고 나머지에서는 다 이어져 있지. 그럼 연속인 거야. 그럼 A에서 뭐라고 한다? 불연속이라고 한다. 이해돼요? 주황색도 봐봐, 끊겨 있지. 얘도 A라고 합시다. 이것도 A죠? A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이 빨간색도 지금 봐봐, 구멍이 뚫려 있지. 이것도 불연속이다 할 거다. 근데 지금 이유가 다 달라. 불연속인 이유가. 자, 빨간색부터 볼게요. 빨간색은 불연속인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뚫려 있어서 불연속이다라고 바로 나오지. 근데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잘 섞어 해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극한값이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요거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요거는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극한값 존재하는 거지, 여기서. 왜? 뚫려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한다 그랬어? 뭐만 없는 거라 그랬어? 함수값만 없는 거라고 했었지, 이거?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한다고. 그럼 지금 봐봐. 얘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어때? 같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누구랑 달라? 함수값이랑 달라, 같아. 함수값이 없지, 그지?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면 되지, 일단. 그럼 뭐다? 불연속이야. 노란색 봐봐. 노란색은 함수값 있죠? 그거랑 좌극한이 지금 어때? 같네? 근데 우극한이 지금 달라. 그럼 얘도 불연속이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바로 지어주면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또 누구랑 같을 때?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그 함수값이랑도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속이라고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누구까지 같으면 된다? 함수값까지 세 개가 다 같으면 우리가 연속이다라고 해서 문제 풀 거예요. 그림에서 연속 찾는 거는 눈으로 보면 알아야 되고, 알았죠? 자, 주황색은 뭐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답에 쓸 때 이렇게 쓰세요. A라고 하다 그랬지? 그럼 fx라고 했을 때 요거랑 어떻다? 다르니까 불연속이다 이렇게 쓸 거고, 주황색은. 노란색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불연속이라고 쓸 거고, 분홍색은, 빨간색은 하지 않아서 불연속이다 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연속이라는 거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 다 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래? 뭐 배웠어, 처음에? 얘들이 살면서 배운 함수가 지금 몇 개 없지? 손에 꼽을 정도야, 그지? 1차 함수 배웠어, 그지? 1차 함수 그릴 수 있죠? 1차 함수를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느낌으로 했었어, 그지? 직선이었어, 그죠? 그 다음 뭐 배웠어? 2차 함수는 무슨 뭐야? 포물선. 3차 함수도 우리가 안 배웠어. 근데 3차 함수, 쌤이랑 수업했던 애들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하면서 알려줬었어, 그죠? 4차 함수, 얘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어. 5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맞나? 하나, 2차, 3차, 4차, 5차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 뭐 다른 형태도 있긴 한데 대충 이런 느낌이야. 그 얘네들 합쳐서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거든. 다 어때요? 연속이지? 다항함수는 다 뭐다? 시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다항함수 말고 또 배운 거 뭐 있어? 유리함수. 이것도 유리함수긴 합니다. 그리고 무리함수. 유리함수 중에서 분수함수를 보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지? 어때요? 연속이? 아니야. 어디서? x가 0일 때, 분모가 0될 때, 그지? 분모가 0될 때 연속이 아닙니다. 불연속이야, 그지? 무리함수는 어때? 이렇게 생겼지? 연속이지. 무조건 연속이죠? 그 다음에 우리 뭐 배웠어? 두 개 더 배웠지? 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배웠어. 지수함수 그려볼까? 얘 어때? 연속이야. 로그함수 어때? 연속이야. 우리가 배운 함수들은 지금 다 뭐야?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1학기 걸 다 못 끝내서 사인 함수를 안 배웠고 코사인 함수를 안 배웠고 탄젠트 함수를 안 배웠는데 그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은 또 연속입니다. 탄젠트만 그 불연속되는 점이 있어.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가 구간이라는 걸 좀 배울 겁니다. 뭐냐? 뭐 1에서 3까지다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야. 마이크 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쓸 거야. 이게 1에서 3이야. 혹은 이렇게 쓸 거야. 왜 얘가 뭔 차이가 있냐? 요거는 요 뜻이야. 요거는 요 뜻이야. 구간이. 차이 알겠죠? 대괄호를 치면 등호가 들어가. 그러니까 1까지 포함이라는 소리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닫혔다라고 해. 닫혔다. 딱 1에서 닫혔다. 3에서 닫혔다.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폐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개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그냥 반열림 구간 혹은 반닫힘 구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간이라는 것도 알겠어? 그럼 봐봐. 쌤이 이렇게 문제를 냈어.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x제곱 더하기 3이 연속인 제곱, x제곱 더하기 3이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답을 아까 쌤이 방금 알려줬던 구간으로 써야 되겠지. 자, 답이 뭐야? 어디서 연속이라고 그랬어 방금 저거? 구간 배우기 전에 말했잖아 저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고 다항함수였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연속이죠. 구간 어떻게 써야 돼? 구간 전체라고 써? 아니요.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요것도 해봐. 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해봐. 어떻게 될까? 얘는 어디서만 불연속이야? 2에서만 불연속이지.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 다음에 단 x가 2일 땐 안 되면 이렇게 안 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2까지 하고 열어 그냥. 그럼 2 포함 안 된 거지. 하고 2에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하고 또는이라고 써주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 왜 여는지 알겠어? 무한대는 어떤 숫자 값이 아니죠. 계속 뭐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닫아놓지 않는 거야. 열려있다. 그럼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설명 다 했고 이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이거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라고 돼 있죠. 우리가 좀 정석대로 좀 처음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푼다고 하면 그림을 그려. 근데 그림을 그릴 건데 구간이 1 기준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1일 때 어디서 시작이야? 테이프해보면 되지? 어디서 시작이야? 1이고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겠다, 그지? 원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 그 중에서 이 구간만 그리고 남기고 다 지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뭐냐? 함수 값이 얘랑 똑같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색칠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
그 얘는 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얘는 X 그래프 그려야 되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여기 1에서는 안 가지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비워주고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그려봤더니 얘네들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이어져 있고 이 동그라미 부분 채워져 있어, 안 채워져 있어? 그럼 이거 연속이야, 아니야?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 하냐? 연속 함수라고 하는 거야. 연속 함수. 실수 전체에서. 그리고 1에서도 연속인 함수다라고 할 거고. 이해돼요? 근데 앞으로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어, 안 되겠어? 그림을 안 그려도 될 거야. 뭐만 따지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지자. 자, 자극한은 어디서 따져야 되냐? 여기서 따져야 돼. 왜? 자극한이라는 건 1로 극한값 보냈을 때 1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잖아. 얘기했네, 그지? 1보다 작은 값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 1 넣으면 1. 우극한은 어디서 따져야 돼? 위에서. 위에다 1 넣어봐, x에. 그럼 얘도 1이네, 그지? 함수값은 어디서 따져야 되냐면 등호 있는 거. 등호 어디에 있어? 위에 있지? 1. 그럼 우극한과 함수값은 당연히 같은 식이었으니까 당연히 1 넣었을 때 같겠지? 근데 지금 자극한까지 1이 다 똑같네? 그럼 얘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밑에 2번 문제 보자. 얘도 뭐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그림 그리지 말고 바로 갈게. 1이라고 돼 있네. 이게 뭐라고? 함수값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쌤 얘는 부등호 안 나와 있어요. 작다 크다가 없어요. 얘로 우리가 우극한과 자극한을 구할 건데 얘는 같아요. 1 빼고 나머지는 다 2식 따라간다 그러지. 그러면 2식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어차피 같아. 그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위에다가 1 넣어봐. 그게 2가 나오면 연속이고 2가 안 나오면 불연속이겠죠. 1 넣으면 어떻게 돼 위에? 0분의 0꼴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우극한, 자극한 정확하게 극한값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리미트 씌우고 우리 약분해줘야 되지. 그지? 얼마? 약분해주고 구하면 극한값이 4가 나오니까 2랑 다르네?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렸어도 어떻게 그려지냐? 1 넣었을 때 다 나왔다 그랬나 지금? 그러면 1,4 요런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사실. 그럼 불연속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 말고 어떻게 확인하자? 그냥 바로 넣어서 확인하자. 자, 2번은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 보고 확인하는 거야. 얘 뭐 찾으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또 불연속점인 거랑 찾으래. 여기서 쌤이 옛날에 헷갈렸던 게 뭐냐면 쌤이 고등학교 때 자 일단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일단 개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얘네들은 포함 안 해. 그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딱 단절된 거 찾는 거지. 몇 개 있어? 한 개라고 하고 있지 지금 니네가. 그죠? 근데 그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랑 여기가 끊겼네? 2개 이렇게 썼었는데 그러면 안 돼. 뭐로 기준으로 보는 거야? X값으로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말처럼 몇 개다? 한 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불연속점은 몇 개 있어? 구멍 뚫린 거 찾으면 되지. 여기 뚫렸지? 얘랑 다르지, 그지? 맞냐? 여기 뚫려 있는 거? 맞네. 여기 색칠돼 있지? 여긴 뚫려 있고 그럼 하나 일단 이쪽도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연속이지. 하나, 둘, 그리고 또 여기도 뚫렸네. 3개. 그래서 얘는 3개다. 알겠어요? 아까 여기 마이너스 1과 4는 포함이 안 되니까 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뭐 하라고 돼 있어? 곱하라고 돼 있고 여기는 합성하라고 돼 있죠. 그거 명령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해봅시다. fx의 자극한 2일 때 자극한이죠? 얼마야? 0. 우극한도 0. 함수값은 2. gx는요? 자극한 2, 우극한 2, 함수값 0이지. 그럼 얘네들을 곱했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구해서 4 같으면 뭐다? 연속인 거지. 근데 얘네들 곱해봐. 좌극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좌극한끼리 곱하는 거야. 얼마? 우극한은? 함수값은? 그럼 얘는 연속이네.
돼요? 이제 합성이 좀 어렵죠? 자, 합성할 건데 봐보자. fx가 일단 자극하니 어떻게 돼야 돼? fx가 0으로 가고 있지. 근데 이것도 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게 0으로 가고 있긴 한데 어디서 0으로 가고 있는지. 0보다 큰 데서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위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린 사실 이건 gx가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는데 우극한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네. 네? 왜 우극한이야? 0에서 큰 쪽에서 오잖아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그럼 우극한도 보자. 그럼 fx의 우극한 먼저 찾아야 되지. fx가 2일 때 우극한 얼마야? 0이지. 0인데 얘도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우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상은. gx로 봤을 때는. 그럼 얘도 얼마야 그냥? 2야. 함수값은 그냥 함수값 보면 돼요. f2 값이 얼마야? 2죠. g2 값은 얼마야? 0이네. 맞니? 그럼 이거 여기는 같은데 여긴 다르다 그죠? 그럼 요거 보자. 요거는 gx의 자극한이 얼마야 일단? 2였죠. 그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자? x가 2로 갈 때 fx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gx가 지금 2로 가고 있으니까 fx는 2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자?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거든.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게 똑같이 줬는데 정확하게 따져야 돼 원래는. 2로 가는데 밑에서 2로 가고 있지. 그럼 사실상 얘는 2의 자극한 구하라는 거랑 원래는 똑같은 거였다라고 해줘야 되고. 여기서 봐봐. 우극한 구하자. 우극한도 얼마야? 잠깐만 잘못했네. 맞아, 잘못한 거 맞나? 이제 gx 맞죠? 네, gx. 2 맞네. 얘도 그럼 또 2죠. 요 합성함수의 우극한을 구할 건데 속함수 먼저 봤더니 속함수가 gx인데 걔가 2로 가고 있어. 그럼 그냥 얘도 그냥 fx가 2로 가고 있다라고 할 거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였으니까 얘도 밑에서 오고 있었으니까 자극한이다. 그러니까 사실 자극한 우극한이 어떻다 지금 얘도? 똑같아 그지? 그럼 얼마예요? 둘 다 이렇게 오는 거잖아. 얘도 이거고요. 얘도 얘야. 얼마? 0이다. 그리고 함수값 구해봅시다. G2가 0이죠. 그죠? 그럼 F0은 얼마? 2다. 얘가 불연속이다. 약간 여기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름이 맞대요. 쌤이 여기서 함수값 잘못 구했죠? 왜냐면 F 함수값이 얼마냐? F2의 함수값? F2가 2요. 2야? F2잖아요. 네, 2 맞죠? 그러면 G2는? G2의 함수값은 0인데요. 0이죠. 그럼 이쪽이 잘못됐나 쌤이 지금? 너무 더럽게 써놔가지고 뭘 잘못했는지도 안 보이네. 자, gx라고 이제 고쳐놓고 자 fx가 지금 어디로 간다? 자극한일 때 0으로 가네.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 하자? 0으로 간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럼 g0 g0은 0이네 그지? 맞죠? 네. G0은 이쪽에서 오는 건데 지금 0이네요. 이걸 잘못했네 아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얘가 맞죠. 그죠? 자, 합성할 때 차근차근 해보셔야 합니다. 이거 밑에 합성 있네 그지? 연습될 거고. 그리고 성질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 일단 다 풀고 알려줄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F-2가 5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 위에 게 뭐라고? 극한값이라고. 그지? 위에서 f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 봐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게 얼마란 뜻이다? 이거란 뜻이야. 왜? 연속이어야 된댔지. 연속이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돼. 그럼 요게 요 뜻이야. 다시 바꿔주면
이게 이 뜻이라고. 돼요? 이거 그럼 오늘 처음 한 문제랑 똑같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었어. 분모가 0이지. 분모가 0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무한대가 나오면 되지? 근데 무한대가 아니라 5가 나왔다라는 건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처음 했던 문제랑 똑같으니까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B는 2A 빼기 4다 라고 해주고 이거를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게 분자. 여기 밑에 분모가 있었고 뭐 해라? 약분해라. 그리고 뭐 해라? 2를 넣어라. 마이너스 2를 넣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5다. 그럼 A는 얼마? A 9. B는 얼마? 맞니? 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이렇게 는 돼 있으면 함수값, 는 말고 다른 쪽에 돼 있으면 그게 극한값이야. 근데 부등호 방향 따라서 부등호로 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게 뭐다? 자극한값 구하는 데 쓰는 거고 이게 뭐다? 우극한값 구할 때 쓰는 거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자극한 우극한이 어차피 같다. 요거 가자, 요거 fx가 모두 연속이래. 그러면 책대로 풀어도 되거든요. 책대로 푸는 거는 뭐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얘를 막 나눠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지금 요 함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얘는 2에서 뭐 해야 돼? 불연속이어야 되지. 그치?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되지 않았어야 되니까. 근데 돼야 된다고 되었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게 뭐가 된다? 어떤 값이 나올 거다 라고 하니까 분모에 2 넣으면 0 되네? 그럼 여기 분자에도 2 넣었을 때 뭐 된다? 0 된다 라고 해서 A가 얼마야? 2야? 아니네. 4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이거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자. 따르게 둘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왼쪽이 1차잖아. 얘가 곱해서 2차가 나왔어. 그럼 이 새끼 몇 차겠다? 1차겠다. 그리고 인수분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 새끼가 무조건 뭘 가져야 된다? 인수로? x-2를 가져야 한다. 그럼 2 넣었을 때 그냥 0이니까 여기도 2 넣었을 때 0이다 해도 똑같이 문제 푸는 거야. 알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자. 우리가 여태까지 쌤이 지금 방금 한 건 고등학교 1학년적인 해석이고 지금 이게 연속이려면 이렇게 됐을 때 불연속이어야 되는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약분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쓴 거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걸 할 건데 뭐 몇 개 없습니다. 사이값 정리, 뭐 최대 최소 정리는 그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고. 일로 가보자. 자, fx라는 함수가 있고 g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얘네가 둘 다 어떤 점에서 연속이야. 어떤 점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얘네들한테 k를 곱해도 뭐가 된다? 연속. 숫자를 곱해도 뭐 한다? 연속이라고. 알겠어요? 얘가 연속이야. 얘도 연속이야. 이 지점에서. 그럼 거기에 곱하기를 했어도 숫자를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그리고 또 지들끼리 곱했을 때도 뭐가 된다? 연속이 될 거다. 연속이 된다고. 연속이. 동그라미 0이 아닙니다. 연속. 알겠어요? 또 더하거나 빼도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또 나눠도 연속이 될 거긴 한데 언제 빼고? fx가 0일 때 빼고. 알겠어요? 당연한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거? 쌤 빼먹은 거 없죠 지금? 근데 여기서 저 추가될 거요. 저거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있어. 이건 당연한 소리잖아. 둘 다 연속일 때야 지금은. 그럼 이제 이것만 해보자.
자, 이거 적어놔야 돼. 책이 없더라고요. 자, x는 a에서 얘는 연속인데 얘는 불연속이야. 이럴 때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뭐 곱하기 한 거 당연히 gx는 불연속이고 fx는 연속이겠지. 이거 빼고 이거 별로 알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곱하기 했을 때. 더하기 했을 땐 당연히 뭐겠어. 더하거나 뺐을 때는 당연히 불연속 나올 거야. 얘가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야. 근데 더하기를 하면 어차피 불연속이야. 이게 불연속일 거고 이것도 불연속일 거야. 얘가 연속 불연속일 땐. 근데 나누기랑 곱하기일 때 나누기도 곱하기의 일종으로 보면 되니까 자,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당연하게 불연속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 연속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언제 연속이 될까? 연속이라는 건 뭘 나타낸다 그랬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fx는 연속이니까 뭐 다 같겠지. 그래서 다 같은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뭐 t라고 하자. t야. gx는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다르겠지. 어떻게 다를 수 있어? 다 다를 수도 있고 얘네들은 같고 얘만 다를 수도 있고 얘네들이 같고 얘가 다를 수도 있고 그지? 그냥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L, M, N이라고 할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TL, TM, TN 얘네가 같아? 세 개가? 다르지? 근데 언제 같아? 예, 맞아요. t가 0일 때. 연속은 언제 0이 된다? 언제 연속이 된다? f가 a에서 0일 때. 이 연속인 함수가 그 연속일 때 그 값이 뭐일 때? 0일 때. 그럼 곱해졌을 때 뭐가 된다? 연속이 돼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 다 뭐가 되고? 불연속. 요거 꼭 기억해놔야 돼. 이거 몇 차 함수야? 얘도 몇 차 함수야? 그럼 얘네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지, 그지? 그럼 그걸 빼도 당연히 연속이겠지. 실제로 빼봐. 그래도 2차 함수잖아. 곱해도 4차 함수지. 다항 함수지.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겠지, 얘네 둘은. 그러니까 1번, 2번은 쌤이 그냥 굳이 건들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럼 3번 봅시다. 답을 적을 땐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뭐 답 정도는 쌤이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한번 다 찝어줄게. 다시 구간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우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유리함수가 되겠지? 분수니까. 그러면 여기 fx가 들어갈 거고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된다? 예, 불연속일 거야. 분모 언제 0인데? 이제 5랑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답을 어떻게 적는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5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따로 구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3번의 답입니다. 4번 봅시다. 4번은 여기서 이거 빼지. 빼면 어떻게 되니? 4x 더하기 2분의 1 되지. 얘도 분모 0 되는 거에서 불연속이겠다. 언제? x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근데 답은 어떻게 적는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또는 이라고 적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이게 답이다. 7번 문제를 풀기 전에 쌤이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연속이지? 뭘 보고 알아? 2차 함수니까. 연속이고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근데 2차 함수지. 그럼 얘는요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꼭지점이 어디예요? 1, 1, 얼마? 4지 4.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지.
그지? 그럼 최대값이 1일 때다, 그지? 네. 그 최대값은 4고,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니 2를 넣었을 때니 아 이제. 마이를 넣었을 때겠지. 그럼 얼마?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뭐 최대값, 최소값이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연속함수의 성질 중에 그냥 간단한 말입니다. 구간에서 이 구간 안에서 얘가 만약에 연속이라면 당연하게 뭐랑 뭐가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어떤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어야 돼. 열린 구간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어. 왜요? 자, 봐봐. 쌤이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3이야. 최대값 있어, 없어? 없어. 최소값 있어, 없어? 없어. 왜? 원래 3일 때 요 값, 뭔지는 모르지만 요 값이 최대여야 되는데 이 값이 정의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여기도.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바로 직전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바로 직전 게 뭔데?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뭐일 때? 닫힌 구간일 때. 닫힌 구간이면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지? 그럴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하시면 된다. 2차 함수는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하고, 유리함수지? 얘 3에서 5 연속이 아니야. 이 구간에서 연속이죠. 왜? 2일 때만 불연속이잖아. 얘는 3에서 5는 연속이겠지. 그럼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구해? 얘는 2차 함수처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애가 아니라서 그냥 3 넣고, 그러면 2죠. 5 넣고,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 요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설명을 먼저 해주고 한다 그랬죠, 문제 풀 때. 얘들아, 사이값 정리라는 건 요거예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뭐 이거 아까는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이었는데 지금 열린 구간이라고 하자. 뭐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요거 5라고 합시다. 요 구간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야. 어떤 함수가 연속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연속입니다. 연속일 때 만약에 얘가 f-2의 값과 f5의 값을 곱했는데 0보다 작다면, 즉 얘네 둘의 함수 값의 부호가 어떻다면? 다르다면, 얘 마이너스 2의 부호 여기라고 할까? 얘의 부호는 뭐 여기라고 하자. 근데 연속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 이어줘야 되지. 어떻게 이어줘야 돼? 끊김없이 이어줘야 되지. 그러면 최소 한 번은 누굴 지나간다? X축을 지나가겠지, 그지? 최소 한 번은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쌤이 지금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건 모르지만 어쨌든 최소 몇 번 지난다? 한 번은 지난다고. 이 한 번 교점 생기지, 이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근, 실근. 누가? fx가 0이 될 때 실근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요 구간 끝점을 넣었을 때 얘네가 부호가 다르면 요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뭘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 그럼 지금 주어진 함수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3차지? 얘는 사실 방정식이긴 한데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자? 함수라고 바꿔보자. 함수라고 바꿔보고 fx라고 쓸게. 그러면 얘가 여기랑 여기에서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라고 돼 있죠. 증명하라고 돼 있죠. 그럼 f2를 구해보는 거야. f2는 얼마야? f3도 구해봐. 요거지. 그럼 얘를 그래프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려주면 여기가 2라고 하고요. 여기를 3이라고 할게요. 2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을 거고 3일 땐 8이니까 여기 있을 거. 그럼 얘는 우리가 알죠? 연속인 함수잖아. 연속인데 얘가 얘까지 이어져야 되려면 무조건 한 번은 여기를 지나지. 그러니까 실근이 무조건 있죠. 근데 우리가 답 적을 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얘가 요거고 얘가 요거 이므로
2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 2에서 3에서 최소 1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럼 9번 풀어봅시다. 지금 봐봐. 마이너스 1로 시작했지? F-1 누구로 끝났어? F2로 끝났어. 그게 뭐야? 이 구간이야 구간 그지? 그리고 봐봐. 마이너스 1, 0, 1, 2 이걸 대충 원래 그림 안 그리고 푸는 건데 그림 한번 그려서 볼게요.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하고 여기 0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게. 자, 마이너스 1일 때 어디에 있어? 2에 있어. 그럼 여기 찍어. 0일 때는 마이너스 5니까 여기 찍어. 1일 때는 1이니까 여기 찍어.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찍어. 그러면 이걸 이어줘야 되지. 이걸 이어줘야 돼.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가 써있지? 모든 실수엑서. 그럼 이게 이어지면 적어도 몇 번 x축이랑 만나? 3번. 그래서 얘는 실근 몇 개 갖는다 최소? 적어도 3개 갖는다라고 할 건데 앞으로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보세요. 자,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으면 여기서 하나 가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으니까 또 하나 가져. 여기는 또 바뀌었네? 그럼 또 걸렸어. 3개. 그럼 얘들아 88, 89 해봐.